혹시 마늘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어떤 마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늘을 둘러싼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건강을 챙긴다고 아침마다 마늘을 구워 먹었습니다. 속은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몸의 변화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으로 알려진 알리신은 마늘이 잘릴 때 생성되는 황화합물입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열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마늘을 먹고 느끼는 반응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위장이 비교적 예민한 분들은 생마늘의 자극을 바로 느끼지만 반대로 가열 마늘에서는 큰 불편 없이 섭취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늘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기대했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마늘의 양보다는 섭취 형태가 몸에 맞지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마늘은 알리신 생성량이 많지만 위 자극과 냄새 부담이 큽니다. 가열 마늘은 냄새와 자극은 줄어들지만 알리신은 상당 부분 감소합니다. 분말이나 추출물은 일정한 함량을 유지하도록 가공되지만 제품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마늘을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보조 효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마늘을 좋아하지만 냄새 때문에 늘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속쓰림까지 생겨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늘은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냄새를 줄이려면 조리 전 잘게 썬 뒤 잠시 공기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마늘 속 성분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어 이 짧은 시간이 이후 조리 과정에서 향과 자극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약한 불로 짧게 가열하면 위 점막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어 속 불편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입냄새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분은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마늘 농축 제품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불편한 증상은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고 가끔 코피가 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마늘은 혈액의 흐름과 성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 성분이 약의 효과와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으로 소량 섭취하는 경우와 농축되거나 캡슐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는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소 반찬으로 먹는 마늘은 문제가 없었는데 건강을 위해 제품 형태로 바꾼 뒤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량 추출물이나 농축 제품을 드시는 경우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건강 목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다면 용량을 늘리기보다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느껴질 때에는 섭취 방식을 잠시 조절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팁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마늘 먹는 시간의 차이. 마늘을 먹는 시간은 저녁보다 점심이 부담이 적습니다. 마늘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데 저녁 시간에는 위장 운동이 느려져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이른 오후에 섭취하면 활동량이 있어 소화 부담이 줄고 체취나 입냄새가 오래 남는 것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특히 외출이나 운동 전보다는 식사 직후에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위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마늘 섭취 간격의 중요성. 마늘은 매일 많이 먹는 것보다 간격을 두는 방식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마늘의 황성분은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속 섭취 시 복부 팽만이나 속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로 나누어 섭취하면 몸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조절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분말이나 추출물 형태를 드시는 분이라면 섭취 간격을 두는 습관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식탁 위에 올라온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마늘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효과를 느꼈던 방법이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